안녕하세요. 생물의 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은 이제 뭐죠? 생태계 환경이죠. 생태계와 환경. 우리들의 교재는 이제 174페이지죠. 174페이지. 이 파트는 한 문제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174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생태계의 기본 개념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딱 넘겨보시면 176페이지에 수질 오염 측정 여기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76페이지에 있는 수질 오염 거기 그 내용에서 7차 들어와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수능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176페이지를 좀 중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용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없고요. 174페이지 펴놓고 그저 이제 마음을 비우고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생태계니까 이제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돼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릴렉스하게, 오케이? 여유 있게 그냥 천천히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자연 친화적인 삶을,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지난 강까지의 그 저의 그 페인 그 초체 컨셉 거기에 맞는 사실 이제 컬러링이 있어요, 사실은. 제 컬러링. 오늘 이제 그 컬러링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나 해서요. 근데 글쎄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이제 핸드폰이고 이제 우리 그 방청객의 이제 핸드폰입니다. 자, 비싼 거냐, 싼 거냐? 그냥. 네. 자,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한번 걸어서 제 컬러링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오케이? 자. 제 번호는 이제 017.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주가 제일 좋습니다. 소주가 제일 맛있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럽군요. 네. 끝? 좋습니다. 저 핸드폰에다 연락을 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다가 말았죠. 017 말입니다. 야, 좋습니다. 밑으로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쫙 나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참 됐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컬러링을 제 여동생 목소리입니다. 여동생 이제 성우인데 그 네이트에 이제 뭐 엽기송 시리즈 할 때 여러 노래들을 많이 녹음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예요. 지금 이제 30대인데 가만히 있어? 내가 28세인데 제 여동생이 30대네요. 이거 미치겠네. 이거 뻐룩 났네. 자, 그래서 여튼간에 목소리가 상당히 어린 목소리를 가지고 녹음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제가 당근송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동생이 이제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거 알고 이제 해줬어요. 컬러링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요한 거는 내가 바꿀 줄은 몰라. 컬러링을 지울 줄은 모르고 이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냅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나를 술꾼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이 인간 어디서 또 술 빨고 있겠구나. 이런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간에,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좀 방황을 많이 했지. 처음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캠퍼스에서 이제 그 학내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학내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대학 시절을 이제 처음에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수업을 이제 딱 들어가지 않고 이제 우리 학우들과
같이 이제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제 막걸리 쪽쪽 빨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봄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캠퍼스가 될 거야. 알겠죠? 상상을 해봐. 봄과 여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대학 1학년 딱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정말 어떻게 난 진짜 너무나 즐겁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그 상상을 머릿속에 딱 그려가면서 지금 힘들지만은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 곧 지나가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알겠지? 내년 이맘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왜 조금 더 공부 못했는가 후회하지 않도록 해보자 이게. 알겠지? 좋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 릴렉스한 자연 친화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라는 건 뭐냐면요. 자연입니다, 자연. 대자연 보호, 자연 보호하자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 생물 요소가 있어요. 생물들 요소하고, 생태계는 생물 요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숲이다. 또는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태계.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로 나눠져요.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가 아닌 경우. 자, 생물 요소인 경우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군집이라고 그럽니다. 군집. 그 다음 비생물 요소는 무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 환경. 오케이? 무기 환경. 자, 그래서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가 있는데 이 생물 요소에 3요소가 있어. 뭐가 있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생물 요소의 3요소야.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도대체 생산, 소비, 분해의 목적은 뭘까? 목적어가 뭘까? 목적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분해하는 걸까? 그거 생각해봤냐? 앞에 나오는 이 목적어가 뭐냐 이 얘기야. 뭐겠어? 유기물입니다. 지금 생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고귀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생명의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유기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유기물을 생산하고 유기물을 소비하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어디로 가느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유기물을 생산하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 바로 뭐니? 바로 여기지. 무기 환경에 있는 뭘 가지고? 무기 환경에 있는 뭘 가지고? CO2, 물. 공기하고 물 가지고 생산자가 유기물 만들지. 또 그것만 가지고 되니? 생산자가 식물이야, 식물. 빛이 있어야 되지. 적당한 온도도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식물이 허공에서 공중 부양해가지고 광합성하냐? 아니지. 공중에 떠 사는 게 아니라 땅에다 딱 흙에다 뿌리를 받고 하는 거지. 토양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바로 무기, 환경, 비생물적 요소란 얘기야. 이것을 가지고서 생산자가 어떻게 한다? 얘가 바로 무기 환경 요소면 얘네들은 무기 물질이 되는 거다. 알겠니? 토양에도 무기물이 있고 얘네들. 이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생산하는 게 생산자야. 알겠지? 육상식물 또는 바다에서 생산자는 누구니? 조류나 아니면 식물성 플랑크톤. 똑같은 말이야.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분해자는 어떻게 하지? 분해자는 다시 이 유기물을 우리들 있잖아.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 이 전부 다 유기물인데 이것들을 다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 보내줍니다. 세균들도 죽으면 분해자에서 분해가 되는 거야. 생산자도 분해자에서 분해돼. 식물도. 소비자도 우리 소비자지.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기물이 돼서.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야. 왔다가 가는 거야. 물질은 순환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빨간색이죠? 예, 이렇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사이에서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돌고 돕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물질은 이제 순환하지만 자, 얘네들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태 피라미드 아시죠? 생태 피라미드 맨 밑에 생산자, 그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 생태 피라미드가 의미하는 게 뭐죠?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니?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들어? 개체수가 줄어들죠. 개체수가 줄어들어. 즉 생산자 식물 무지하게 많어. 그다음에 초식동물 그다음 많고 그다음에 육식동물 그다음에 여기 있고 맨 위에 나야. 맨 위에 나. 기웅이 오빠? 자,
알겠지? 개체수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또 줄어드는 게 뭐지? 식물.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무지하게 무겁지, 그지? 맞잖아, 식물들.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 저울에 올려놔서 재는 거. 생물량. 그 생물체의 건조 중량을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감소합니다. 그래서 식물, 그 다음에 초식동물, 코끼리라든가 이거 무겁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 올라가면서 나는 얼마야? 70kg. 10년 전에. 자, 비웃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량 감소합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든다. 이동 에너지량 또는 유동 에너지량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에너지의 근원은, 생태계 에너지 근원은 누가 제공하고 있니? 태양이지, 태양.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산자에게, 빛 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지? 포도당과 같은 거, 광합성 에너지 만드는 거,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하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하지, 그지? 그런데 식물도 살기 위해서 에너지 씁니다. 1차 소비자도 에너지 쓰고 에너지 씁니다. 에너지 써요. 이 에너지 쓰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니?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호흡이죠, 호흡. 호흡하면은 무슨 에너지 상태로 사라져버리냐? 우리 몸에서 지금 계속해서 뜨끈뜨끈하게 열 나오고 있지. 죽은 애는 어떻게 되겠니? 차갑겠지. 열이 안 나오지, 그지? 호흡이라는 건 열을 만들어서 이 열이라는 형태로 사라지게 되는 거야. 열을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니네들 체온 나오는 거 다시 모을 수 있나? 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사람 없죠? 사라지는 거야. 에너지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결국은 사라집니다. 다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형태로,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가 결국은 열에너지 형태로 사라지는 거야. 알겠냐?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비순환이다라는 거 잊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를 할수록 에너지량은 줄어든다. 그러나 증가하는 게 있어. 증가하는 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있어. 뭐지?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점점 올라오는 게 적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야. 에너지 효율이. 알겠지?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고 또 있어. 뭐가 증가한다? 생물 농축 정도가 증가해. 생물 농축 정도가 증가한다. 왜 그럴까? 생물 농축 시키는 물질들은 왜 그렇게 농축이 되는 걸까? 이거 뭐지? 얘 시키는 물질들은 뻔한 거 아니냐? 얘 생물 농축 시킨 건 농약 아니면 뭐냐? 중금속이지. 농약 아니면 중금속. 그치? 농약. 살충제 중에 초강력 뭐야? DDT. 돌대가리 터진다.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DDT, 이거 내추럴이나 아니면 고혈압 같은 거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새들은 알껍질 안 생기게 해요. 알껍질이 안 생겨. 칼슘 대사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초강력 살충제로 사용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세대, 그 이상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물어보세요. 방에 있죠? 한 방에서 이제 여러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여러 대자연의 그 생물들과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종의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방에 종의 다양성이 존재해요. 바퀴벌레, 진드기, 이, 벼룩, 빈대, 뭐, 하여간, 이거 무지하게 많은 곤충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종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제 DDT 한번 뿌리면은 이제 걔네들 다 나와서 이제 막 죽고, 광명 찾고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초강력이었는데, 이제 이게 생물농축 일으키면서 사람에게 피해오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가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요새 잘 죽냐, 안 죽냐? 바퀴벌레 잘 안 죽지, 약으로. 놀랍습니다. 수억 년 전부터 나타난 이 바퀴벌레의 이 적응력이라는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생긴 거 봐라, 바퀴벌레. 어떻게 생겼냐? 무지하게 띠껍게 생겼어요? 기름을 이렇게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맞아? 걔네 번쩍번쩍하잖아, 등짝이. 맞지? 그 새끼들은 장롱 밑에 지네 집에서 맨날 닦고 나오나 봐. 여보, 등짝 좀 닦아줘. 쫙, 기름걸레로 쫙 닦고 나오나 봐. 애 새끼 보면 그냥 뭐 이렇게 F킬라 뿌리고 그래도 맞고 나서 유이 들어가나 봐. 장롱 밑으로 들어가더니 여보 좀 닦아봐. 좀 닦고. 하지만 이거는 한 방에 가는데, 야, 이거 진짜 쓰게. 어쨌든 간에 중금속 같은 경우도 이제 농축되는 것 중에서 이제 뭐냐, HG, 그다음에 뭐 CD, 뭐 이렇게 있지, PD, 뭐 이렇게. 자, 뭐냐 이거? 핸들을 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막 이렇게. 알죠? 예, 수은 중독이에요, 수은 중독. 미나 맞다. 쟤 누구냐? 미나야? 미나 맞다? 이렇게 보면 미나 맞다병. 죄송합니다. 미나 맞다. 이 카드뮴은 뭐 아시지? 칼슘하고 비슷해서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이 뼈나 근육이 들어가서 이따위. 자, 몸이 이따위 병을 일으켜. 뭐 이따위가 있어. 그다음에 이건 플레이보이니까 어지럽습니다. 하여간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원리만 알면 돼. 상위 영양 단계를 할수록 생물 농축이 잘 일어납니다. 왜죠? 분해 안 되고요. 배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점점. 분해 안 되고 배설 안 되니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태계에서의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생태계의 평형이 있어요, 평형. 생태계가 평형이 이제 유지되는 과정은 이제 먹이 연쇄를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1차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생산자 줄어들죠. 근데 2차 소비자 증가하죠. 3차 소비자 증가하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먹이는 줄어들고 자기를 먹는 포식자는 증가하니까 다시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알죠? 다시 감소해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게 생태계 평형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의 기본 원리는 먹이 연쇄고 이 평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파괴된 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럼 도대체 1차 소비자가 다 증가하고 2차 소비자 감소하고 뭐 이런 증가나 감소, 얘네들의 증가나 감소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예를 들면은 식물인데 식물 잎을 먹는 애벌레들이야. 해충들이야. 해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메뚜기라든가.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럼 뭐 예를 들면 농약을 뿌렸더니 익충들, 얘네들 잡아먹는 익충들이 뭐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농약 뿌린 게 뭐냐 이거야. 바로 인간의 개입이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은 첫 번째, 지금 방금 얘기했지? 인간의 개입이 있어. 인간의 개입 또는 인간의 간섭. 이게 굉장히 심각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우리 뭐 논도 마찬가지야. 생태계 평형이 파괴된 거야, 논. 오케이? 그다음에 경작지가 논이지, 그지? 그다음에 뭐 건설, 도로. 그다음에 골프장 건설하는 거, 간척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건설 요것도 인간의 개입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되는 거야. 생태계 평형의 파괴. 특히나 니네들 도로 건설했을 때 도로에 막 동물들 많이 죽어 있잖아. 그지? 동물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이제 지금 동물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팻말 본 적 있지? 근데 거기 니네들이 지나다니면 동물, 야, 어쨌든 간에 동물이 지나다니는 이게 뭐냐? 생태다리라고 그러지? 생태다리. 근데 동물들이 그 다리로 지나가겠니? 아니면 도로로 지나가겠니? 도로로 지나다니다가 이제 많이 당하는 거야. 그럼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일비재하대. 그게 바로 평형의 파괴 요인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인간의 개입, 인간의 간섭에 의한 거. 건설. 또, 조금 전에 농약. 그지? 농약을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 화학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거 있죠? 오염,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또 평형이 파괴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 다음이 뭐 자연재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자연재해는 뭐 홍수나 산사태나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불은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마찰해서 바람 불면서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건 또는 번개차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인간의 인력으로는 안 돼. 여러분들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대자연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느끼지 않느냐 이거지. 맞지? 뭐 쓰나미 한번 밀려오거나 뭐 이러면 난리가 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눈보라 치고 무슨 뭐 천둥번개 내리고. 자,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이 뭐냐면은 귀화생물이지. 귀화생물. 귀화식물이 있고 귀화동물이 있는데 뭐 식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양분을 쪽쪽 빨아들이니까 주변에 우리 토종식물을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종생물을 죽이는 동물을 죽이는 놈들 베스, 큰잎 베스 또는 블루길 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럭이라고 그래요. 큰잎 우럭. 그래서 우럭회로 이제 좀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하지만 아직도 우리 토종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한단다. 각종 하천에서.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상당히 그 골칫덩어리가 있었어. 누구니? 황소개구리잖아, 황소개구리. 알지? 이 황소개구리가 굉장히 그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1970년대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좀 공급해주겠다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살 때야. 그때 이제 들여왔어. 황소개구리. 잡아들이면 한 50cm 정도 돼. 이 정도. 잡아들리면. 알겠지? 그러면 굉장히 큰 황소개구리가 보통 한 1인분, 2인분? 그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이 들여왔는데 급속도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야. 보급이 되면서. 그지? 그러면서 이제 양소리를 안 먹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내다 버린 결과 전국에 있는 산과 들, 하천 이런데 얘가 완전히 무소불위의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하게 된 거지. 응? 최종 소비자가 된 거야. 천적이 없는 거야.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특히 얘의 그 올챙이가 니네들 엄지손가락만한 거지. 굉장히 커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커 얘는. 자, 그랬는데 얘가 막 닥치는 대로 우리 토종 물고기 뭐 하여간 토종 풀 하여간 그다음 뭐냐 그것도 뱀도 잡아먹고 하니까 아주 골칫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얘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제 정부 종합청사업에서 이제 그 시식회까지 열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얘 잡아와라. 그러면 이제 봉사도 시키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얘를 억제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사실은 인간에 의한 개입보다는요, 자연에 대한 자연의 억제력을 믿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연의 억제력 있지? 결국은 내버려뒀어, 그냥. 내버려둬야 돼. 얘도 우리 생태계를 편입되게 내버려둬야지.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되냐면 억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지들도 생물인데, 얘네들은 또 이동을 잘 안 해. 거기 살면은 그냥 계속 거기서 새끼치고 하니까, 어때? 지네들끼리 교배하니까 근친 교배 알지? 그러면 열성 유전자들이 만나게 돼가지고 얘네들의 기형개구리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병을 앓는 개구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 쌓이고, 그 다음에 먹이 부족하고, 공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면서 얘네들의 숫자가, 개체수가 감소하는 데다가 드디어 우리 새들, 토종 새들이라는 토종 물고기들 있지, 메기나 가물치 이런 토종 물고기들이 얘의 올챙이를 먹기 시작한 거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드디어 포식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 결국 우리 생태계에 편입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귀하 생물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생태계를 이제 평형이 이제 회복되겠지만은 초반에 어떻게 돼? 귀하 생물이 포식자가 없는 관계로, 오케이? 그런 관계로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연의 억제력으로 좀 여러분들 좀 그런 방향으로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는 베스 블루길 뿐만이 아니라 무슨 붉은 귀 거북이 있지. 관상용으로 기르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강에다 버리고 하니까 걔네들이 막 많은 곤충이나 풀들이나 막 이거 막 먹는다고 그러네. 그것 때문에 또 골치라고 그러더라고. 냅두면 결국은 대자연의 힘에 의해서는 걔네들은 조용히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인간도 대자연 속에서 억제력이 발휘되는 건가요? 가만히 역사를 좀 가만히 보면요,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쯤 되면은 좀 억제력이 좀 발휘됐다. 무슨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인구가 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나도 몰라. 자, 좋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요, 174페이지 내용 얘기한 거고요. 175페이지에 유형 짓고 넘어가기 보겠습니다. 유형 짓고 넘어가기. 자, 1번. A, B, C는 소비자다. 자, A는 몇 차 소비자일까요? 1차? 아니지. 초식동물이 1차잖아. A는 2차 소비자. B는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라고 하면 돼. C는 뭐니? 분해자입니다. 분해자. 알겠지? 2번. B가 사라지면 초식동물 개체수의 증가가 감소보다 먼저 나타난다? B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A가 신나죠? A가 신날 테니까 A가 많아지면 초식동물은 감소부터 일어나겠지, 그지? 이해가니? 3번. C가 사라지면 이 생태계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분해자가 사라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부터. 즉, 특히 요즘에 방부제가 많이 섞여 있대요, 음식들에.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식들 보면요, 이거 먹다가 냉긴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썩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물론 이제 오랜 기간을 이제 배 타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부제를 좀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 몸에 지금 방부제가 많이 지금 농축돼 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결국은 니네들 세대에 방부제가 엄청나게 많이 농축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죽으면은. 썩어, 안 썩어? 분해자에서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니네들 모르는 걸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홍수가 나고 그냥 막 빗물이 막 해가지고 니네들이
둥둥둥 떠가지고 영원히 다니는 거야, 그냥. 분해자가 있어야지 물질순환이라든가 자연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질이 순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C가 사라지면, 즉 분해자가 사라지면 생태계 평형은 파괴되는 겁니다.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야, 분해자의 종류는 뭐가 있니? 그럼 분해자는 상당히 고마운 놈인데 누구니? 호기성 세균, 산소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하고 또 산소 없이 분해하는 놈 누구야? 혐기성 세균, 그 다음에 또 곰팡이. 됐어요? 얘네들이 죽은 놈들, 사체들, 배설물들 이렇게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놈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정신없는 새끼들이 있어. 정신없는 곰팡이. 죽은 줄 알고 달라붙어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놈 자꾸 분해해가지고 괴롭히는 놈 있지. 발바닥에 붙은 곰팡이. 무좀. 자, 그 다음에 4번. 가의 양은 나 플러스 다 플러스 라. 당연한 겁니다. 가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나, 다, 라에다가 뭐가 있니? 나, 다, 라에다. 또 하나 뭐야? 열. 몇 개? 열 땡그라미 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로 자기가 또 세포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 다, 라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의 양이 많지. 됐지? 4번 답이네. 5번. C로부터 녹색 식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학계에 보고하면 여러분들 대단히 큰 업적을 쌓게 되는 겁니다. 세균이 식물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한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대기오염 나오는데요. 대기오염은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그래도 보기 중에 선지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대기오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산성비라는 것은 정상 빗물이 5.6이라는 거 알지? pH 5.6. 공기 중에 CO2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거야. 그럼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식물의 이파리가 누래져. 알겠니? 결국은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산성비고 그 다음에 광학 스모그는 그냥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광학 스모그입니다. 또 LA형, 런던형 이거 여러분들 화학원에 공기단원에 가면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맞습니까? 예, 지구 온난화 이거 참 문제가 요새 많습니다. 논란도 많고요. 진짜 진정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소빙하기냐? 어쩌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지금 정설로 좀 굳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변에서 해역에서 원래 발견되지 말아야 될 그런 어종들 특히 해파리들이 무지하게 많대. 해수욕장 가면은 해파리 쏘여가지고 막 그냥 병원으로 가는 새끼들도 많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그 동물들 식물들 이것들이 점점 남에서 이제 북상으로 좀 쫙 올라오고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 초래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굉장히 기상 이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막화 이건 지구 온난화 내용이고요. 그다음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여러분들 누가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냐? 그렇죠. 자외선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죠. 이 자외선이라는 놈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이 자외선. 얘네들한테 쏘이면은 UV라고 그러죠, UV. UVA, UVB, UVC가 있어. 울트라 바이올렛 해서 보라색 바깥쪽, 가시광선의 보라색 바깥쪽에서 UV야. UV 차단제 있지, 얘네들 알지? 그 자외선 태닝 안 되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차단해주는 거, 약. 그게 있는데. 얘네들은 피부암을 유발시키겠지. 여기 돌연변 유발해가지고. 그지? 오케이? 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니? 광합성이요? 광합성은 너무나 이제 강력하니까 식물에 이제 엽록소가 이제 타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광합성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강렬한 태양빛에 애새끼들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짓 하는 놈들 있죠? 예. 자, 태양하고 눈싸움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태양에다 눈싸움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정체가 변성이 되면서 점점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 흰자 부위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하얗게 돼버려요. 눈이. 그 뭐라고 그러지? 백내장이라고 그러지? 오케이? 백내장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 자외선을 하도 많이 쐬면요. 오케이? 그래서 하얗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보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보이면 하얀 세상을 살게 되는 거야. 빨리 오존층이 뚫려야겠네. 자.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오존층이 뚫리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77페이지 봅시다. 1번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1번.
수능 2점 테스트 1번에 피식과 포식이 관계에 있는 두 종 A와 B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B의 포식자다. 맞니? 대답해봐. 맞니? B가 먼저 증가하니 A가 먼저 증가하니? B가 증가하니까 A가 따라 증가하고 있고 B가 감소하니까 A가 따라 감소하고 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Y축 값은 A의 개체수고 오른쪽 Y축 값은 B의 개체수야. 누가 더 많니? B가 많니? A가 많니? A가 더 많지? B가 더 많지? 그 무슨 뜻이니?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A가 더 상위 영향 단계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포식자고 B가 피식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 맞습니다. A가 포식자다. 이건 A와 B는 동일한 먹이를 두고 경쟁한다. 이거 경쟁 관계가 아니라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했습니다. 경쟁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닌 거니까 이건 기억이 맞았으니까 이거는 틀렸죠? 이거 가 구간에서 A의 개체수가 증가할 때 B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A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포식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피식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네, 맞습니다. 5번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기억, 이 생태계에서 외가리는 항상 3차 소비자에 해당한다. 외가리. 어디, 동물성, 붕어, 외가리까지 3차인데, 갈대, 메뚜기, 참개구리. 야, 몇 차도 있냐? 1차, 2차, 3차. 전부 다 3차냐? 진짜요? 온이 3차예요? 2차 있지 않아요? 2차? 붕어 마름에서 참개구리에서 외가리 가지 않나요? 3차 있죠? 네. 2차도 있고 3차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4차는 없네요. 4차. 그죠? 예. 4차까지 가면 죽습니다. 거의 인사불성됩니다. 한 1차나 2차에서 끝내야지.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어이구, 마이크가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끊임없이 소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마이크를 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니은. 식물 중 한 종이 사라지면 최종 소비자 중에서 적어도 한 종은 멸종된다. 누가 멸종될까? 한 종이 사라지면 최종 소비자 중에서 적어도 한 종이, 최종 소비자야, 최종 소비자. 족제비하고 외가리인데, 물닭도 있구나. 야, 마름이 없어졌다고 치자, 마름. 물닭 죽니? 안 죽어. 붕어 마름은 없어져도 안 죽어. 갈대가 없어져도 최소 한 종이야, 한 종. 안 죽지? 식물 네가 중에 어떤 놈이 죽더라도 최종 소비자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멸종되지 않습니다. 이건 틀렸고. 이거 1번 잎벌레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마름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1번 잎벌레 증가? 그럼 마름은 어떻게 돼? 오케이, 3번 답. 네, 좋습니다. 넘겨서 6번을 봅시다. 6번. 178페이지 6번. 6번 보시면은 공장, 교통기관, 발전소, 주택 등에 사용되는 각종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배출된 황이나 질소가 반응해 생성된 물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죠. 그럼 지유류는요, 아주 공기가 맑은 데서만 사는 그러한 지표종입니다. 지표종 써주세요. 지표종. 여러분들 그 지표종 같은 경우는 특정 환경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그런 종인데, 공기의 지표종은 바로 지유류 생각하면 돼. 이산화황이 0.03 ppm 이상이 되면 못 살아. 굉장히 맑은 곳에만 사는 거야. 아주 깊은 산속, 지유류. 그다음 물고기 중에서는 열모고, 산천어 이런 거 있지, 열모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1급수에만 사는 놈. 그 다음에 실지렁이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건 4급수야. 먹으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알겠어? 이게 지표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겠지? 자, 기억은 맞습니다. 이은 틀렸고요. 녹조현상은 이제 다음 강에서 설명할게요. 녹조현상 배우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강에서 이제 수지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